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이제 턱 밑에까지 왔는데, 문재인이도 이제 대응을 하는데, 문다혜는 막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뭐 이 정도 막 가자는 겁니까? 뭐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막 이런 식으로 문다혜는 막 떠들잖아요. 근데 문재인이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이는 이제 사진 동영상을요, 10초짜리 동영상을 하나 올려가지고 이제 수사에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참 이게 동영상을 보면요, 사진이 딱 있고 이게 동영상이 한 10초간 되는데 뭐 그 사진 모습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냐면 이제 통도사의 메밀밭을 보는 뒷모습의 영상을 올려가지고 수사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통도사의 메밀밭 이런 데 제목입니다. 동영상이 통도사. 통도사는 이제 양산의 통도사 있잖아요. 통도사 엄청난 사찰이죠. 우리 불법성, 불보 사찰, 그 다음에 법보 사찰, 그 다음에 선임할 때 성보 사찰 3개 있잖아요. 양산의 통도사는 석가모니 진신사리, 그러니까 불보 사찰입니다. 불보 사찰이에요. 부처님 사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랐던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보 사찰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송광사라고 있잖아요. 전라도에. 그거는 이제 스님들 성보 사찰. 이게 삼보, 우리나라 대표하는 3대 절인데 양산의 통도사 앞에 딱 메밀밭을 바라보는 게 뒷모습인데요. 근데 뒷모습을 올리는데 반바지 차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산을 접어들고 말은 없이 메밀밭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잔뜩 찌푸리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이런 게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잔뜩 찌푸린 하늘에 금방 비가 내릴 이런 게 풍경에 문재인이가 딱 서가지고 메밀밭을 앞으로 보고 뒷모습을 찍는 거예요. 거기에 반바지 차림에 우산을 접어든 채 메밀밭을 응시하고 있다. 이런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자막에 사진이 있으니까 많이 보신 분 있겠지만 이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그러면요, 이게 왜 이 사진으로, 이 동영상으로, 은밀의 동영상이죠, 이걸로 문재인이가 대응할까? 이유가 뭘까? 이 동영상을 올린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거 본인도 깊이 숙고해서 고민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해야 또 그거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도 좀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좀 과거의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저는요, 요 동영상 올린 이유를 3가지로 분석합니다. 3가지로. 자, 첫째는 이제 메밀밭 이게요, 인연이 많습니다. 첫째는 제2의 논두렁식의 탄압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노무현 쪽에 윤건영이부터 막 조국이 모두 다 제2의 논두렁식의 사건이다. 우리 노무현 논두렁식에 있잖아요.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 메밀밭이 논두렁식에 요거하고 이게 좀 관계가 있어요. 그게 상징성이 있어요. 메밀밭이. 제가 이렇게 쭉 뒤져봤더니 과거에 2022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년 전으로 2022년 5월 10일 문재인이가요, 임기가 끝나잖아요. 2022년 5월 10일.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뭐랬냐면 저는 해방됐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요, 양산에 가가지고 메밀밭을 일굽니다. 메밀밭을 일구고 6월 달에 글을 올려요. 글을. 드디어 우리 집 메밀밭에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 딱 물러나고 해방대가 자유인이 되고 제일 먼저 올린 게 메밀밭 사진이고, 자기는 해방됐다는 말은, 자유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 원래 정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이가 부엉이 바위 뛰내려 극단 선택하는 바람에 운명처럼 내가 정치에 끌려 들어왔다.
내가 운명처럼 노무현 때문에 정치에 끌려 들어왔다가 이제 임기 끝나니까 해방됐다. 그 해방의 상징물이 메밀밭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문에 끌려왔다가 어쩔 수 없이 운명, 그게 책의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됐다면서 제일 먼저 올린 게 메밀밭 사진,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메밀밭을 바라보는 거는, 이게 내가 노무현 때문에 정치 갔다가 나는 이제 자유인 돌아왔는데 또 내를 노무현처럼 이게 탄압하네. 나는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인. 이런 식의 어떤 노무현하고 연상이 되면서 그 해방대가 자유인 됐는데 탄압을 한다. 제2의 논두렁부터. 이런 게 그 상징 의미로 메밀밭을 첫째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자기가 자유인 되고 해방됐다고 어쩌고 노무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올린 사진이 메밀밭이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거예요. 그런 게 2년 전에 그걸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게 저는 첫째 이유다. 논두렁식의 정치 탄압처럼 노무현처럼 나도 탄압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의도, 왜 이걸 올리겠냐. 바로 이제 그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데 이미지를 줘가지고 지지층의 내를 이게 지켜달라. 그때 노무현이 극단적인 선택하고 놓은 게 뭡니까?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게 불쌍하게 지지층이 볼 때는 막 동정심이 생기며, 야, 우리가 노무현을 잃었는데 또 잃을 수 없지 않냐? 이러면 막 댓글들이 막 난리야. 좀 이게 뒷모습이 처량하게 반바지 입고 우산 딱 들고 날씨는 흐린데 불쌍하잖아. 그러면서 이게 지지층한테, 야, 노무현도 못 지켰는데 지몬미, 우리 지켜야 된다, 문재인 지켜야 된다, 이런 막 댓글을 유도하는 이런 지지층을 결집해서 돌파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또는 옛날에 그 책 입사는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그 지지층들의 과거의 트라우마, 이걸 이게 불러일으켜서 지지층을 결집해보자. 이런 의도로 동영상 사진을 올렸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요. 아무 말도 없이 이게 딱 뒷모습을 보면서 이게 응시하고 있거든요. 아쉽죠? 이걸 보면서 저는, 이거 제 말이 생각이 모르겠는데, 야, 여자가 이게 그냥 소환 거부나 묵비권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이걸 읽어 딱 느낌이 들더라고. 야, 이자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10초 동안 안마 응시하는 거 보니까 검찰이 소환해도 불응. 혹시나 검찰이 가더라도 묵비권. 왜? 전부 지금 묵비권 하거든요. 조국, 임종석, 서창호, 이상직, 민정실의 신모 행정관 전부 묵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침묵하면서 10초간 아예 상대도 검찰 안 한다는 말은 불러도 안 간다. 소환 불응. 조금 더 해석하면 소환까지 가더라도 이게 묵비권. 이런 의도로 하여튼 수사에는 철저히 불응한다. 협조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그런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국민 앞에 한 말씀씩 하시고 이게 수사에 협조를 했는데, 이자는 아예 그냥 수사를 개무시한다? 아니 그냥 딱 뒷짐지고 바라보지도 않는 게 아무 말도 없잖아요. 해명도 없잖아요. 국민한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수사 거부, 불응, 묵비권,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이런 제가 느낌이, 추측이 듭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자고요. 수사에 협조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의도 끝에 이런 사진을 올린 게 아닌가. 이자들에게 안 그러고는 게 다 고도로, 이것도 정치 행위입니다. 어떤 동영상, 어떤 사진을 올리고 어떤 모습, 이게 다 정치 행위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희가 제2의 논두렁식의 사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놀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측이.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는 과거에 문재인이가 한 말이 답이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이가 한
자기 스스로 문적문입니다. 문재인의 적은 과거의 문재이다. 조적조,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이것처럼 문재인의 적은 과거의 문재인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대로 해주면 됩니다. 문재인이가 2016년 11월 20일, 2016년 11월 20일 문재인이가 쓴 글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당할 때입니까? 그때 문재인이가 쓴 글입니다. 자, 이럽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막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쓴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조사를 거부했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다 조사는 협조하고 재판도 1심까지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조사를 거부했네요. 아마 초창기의 그 일인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해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로 다루면 됩니다.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와, 이게 뭐 1.1억도 더하거나 뺄 게 없네. 와, 1.1억도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거부권이. 그 다음 똑같잖아.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로 다루면 됩니다.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 심우정 총장 이제 뭐 되겠죠. 또는 이제 그 박영진 전주지검장 또는 이제 서울로 가져오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혀 문재인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필요 없습니다. 일개 범죄자일 뿐입니다. 일개 범죄자일 뿐이에요.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 피해자로 다뤄가지고 적극적인 강제수사 두세 번 불러봐 안 오면 체포영장으로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치고 아니 전직 대통령이란 자가 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걸 올리고 이제 자기는 수사에 불응하겠다 하면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죠. 일개 필부에 불과하다. 일개 범죄자, 피해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일반 피해자 다루듯이 예우 없이 원칙적인 강제수사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뭐 저도 옛날부터 그 홍길동이라고 이름 가리고 문재인 수사를 했는데 역시 이제 그 문재인이가 과거에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해주면 됩니다. 됩니다. 검찰은 전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정청래나 배은망덕하다 또는 김동연 경기도에서는 아니 그냥 소환해도 가지 마라 뭐 이런데 박지원이도 폐륜 뭐 정청래가 폐륜 수사라 했죠. 폐륜 수사. 그다음에 그 박지원이도 완전히 뭐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온갖 그 개 짖는 소리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 개 짖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귀를 막고 그다음에 그 정치권에 두 눈을 감고 귀 막고 오로지 이제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법불악이 아닙니까? 법불악귀. 법은 뭐 누구한테든지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